일본 규슈 사가현 앞바다에 가카라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때 500명이 살던 이 섬의 주민들은 지금은 100명 남짓만 남아 도미나 오징어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그저 수천 개의 섬 중 하나일 것 같은 이 평범한 섬에 한국이 놀랄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 한 여인이 이곳에 와 샘물을 마시고 아기를 낳았다. 훗날 그 아기가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다. 한국이 놀랄 이 전설의 아기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본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굴복시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과거 때문이지 조선 역사는 물론 한국을 자신들의 아래로 깔보는 경향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유독 백제에 대해서만은 조선과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달리 어떤 존중심 같은 태도까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카라시마 사람들이 믿는 전설 속 아기가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섬에는 백제 무령왕 탄생지를 기리는 기념탑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해안 동굴과 아기 무령왕을 시켰다는 우물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가카라시마에서는 해마다 무령왕 탄생 축제까지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백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71년 무령왕의 무덤이 공주에서 발견됩니다. 한국 학계에서 이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도굴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굴 경험이 부족한 한국 사학계는 이 발굴로 많은 귀중한 경험치를 얻게 되었고 기증품과 유물들이 고스란히 발견되어서 부족한 백제 사료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의 무덤 발굴에 한국만 열광한 게 아니라 일본도 큰 관심을 보이며 열광했다는데요.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발굴 직후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현장 탑사기를 싣는가 하면 이듬해까지 무령왕릉의 의미를 찾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진심으로 흥분해서 한국보다 더 호들갑을 떨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이 흥분한 부분은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이라고 합니다. 용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일본에서는 이 사마가 무령왕의 어릴 적 이름이고 일본어로 섬을 뜻하는 시마를 음차하는 과정에서 사마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섬에서 태어난 왕 가카라시마의 전설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황적 증거, 신뢰성이 낮은 증거로만 주장한다면 그냥 웃으며 쟤들 또 저러네 하고 넘기겠지만 문제는 얘네가 일본 서기에 적혀있다며 일본 고서를 들고 나와서 주장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부인이 계로왕의 말처럼 축자의 강라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은 도군이라 하였다. 이에 곤치가 곧 배에 태워 도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곧 무령왕이다. 백제 사람들은 이 섬을 주도라 불렀다. 당연하게도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아 사학계에서는 반쯤은 판타지로 여겨지는 일본석이라 문헌에 많은 오류가 있어서 한국 사학계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인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백제 그리고 무령왕의 진심을 보일까요? 2001년 아키히토 일왕의 68번째 생일 때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일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간무철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인지 한국과의 인연을 느낍니다. 아니 그동안 일본 극우들은 천황가가 다른 이민족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일본인만으로 만세 일계를 이어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아키히토 일왕의 발언은 일본 극우들을 당혹해 하기에 충분했죠. 반면 일반 일본 국민들은 백제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의 마음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극우나 평범한 일본 국민들 모두 일본 천황가가 한반도에서 도래했다는 사실을 마음 한구석에서 인정하고 잘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론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아키히토 일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년 뒤에 언론들 몰래 당숙이
아사카노미야시를 충남 공주시에 있는 무령왕릉에 보내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아사카노미야시가 수행원과 친척 등 2명과 함께 무령왕릉 안에서 술과 떡, 과자, 향 등을 차려놓고 일본 왕실의 전통 예법으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천황가는 매년 한국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2002년 7월 11일 홍윤기 교수는 일본 왕가가 제사를 지내온 고대 한국 신의 제사 내용을 고증하기 위해 한국인 역사학자로서 최초로 도쿄의 황국인 황거안의 전신제사 음악당인 가구라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 교수는 그곳에서 일왕과 함께 고대 한국 신인 한신, 일본어로 가라카미의 제사를 모시는 제사 담당관 아베스에마사 학장을 만나 일왕과 함께 매년 11월 23일 밤에 한신을 모시는 신상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신상제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아지메 오게, 오오오오오 오게라고 축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군이 어머니인 웅녀신을 제사상으로 초원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일본 사학계는 한국의 당군 신화를 역사가 아닌 신화로 치부하면서 웅녀를 위한 제사상을 차린다니 이거 뭔가 이상하죠. 일본의 천황 가문, 일본 문명의 근본에는 백제뿐만이 아니라 신라, 한국의 전통 문화도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 학자인 우에다 마사아키 교수 역시 일본 신화는 한국의 기원이다라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 신라에 이어 고구려는 일본 문화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까요? 고구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 고구려 마을이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는 고마 신사가 있습니다. 이 고마 신사는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인 보정왕의 아들 약광을 모시기 위해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 신사에는 현 일본 정치인들이 믿고 있다는 미신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출세를 하고 싶으면 고마 신사에 가서 빌어라. 이 미신은 사이토 마코토를 비롯한 여러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에 참배한 후에 총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거 일본에서 이 정도로 한국의 삼국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면 나중에 그 전통상과 장자 계승을 주장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당장 중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자기네 나라 역사로 편입시켜서 자국민을 세뇌시키고 역사 동부 공정을 펼치는 마당에 한국의 고민이 하나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